안녕하세요. 인문터리 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 인문터리 K 어떤 이걸로 인해서 구독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요? 또 어떤 구독자분들께서는 내 아이한테 이거를 공유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진짜 더 열심히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인류 최대의 정복 군주. 그렇죠.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만큼 어마어마한 영토를 또 정복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인물은 없습니다. 인물은 네, 없죠. 그 나라는 있죠. 나라는 있죠. 네, 대영 제국이라던가. 그렇죠. 그걸 또 대영이라고 하는 것도 좀. 네, 좀 영국. 징기스칸은 왜 그런 정복 활동을 했나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왜 갑자기 그 터무니없잖아요, 사실 그 영토가. 왜 이렇게까지 먹었냐 얘는. 칭기스칸은 정복 활동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정복 활동엔 관심이 없었다. 네, 뭐 서쪽의 끝을 보겠다 막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몽골 초원을 통일하는 거, 네, 그리고 통일하고 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거, 요거에 관심이 있었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몽골을 통일한 이후에 법과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그 다음에 칸의 권위와 권력을 높이는 데 좀 애를 썼고요. 그리고 몽골 문자 있잖아요. 네네. 몽골 문자를 만들려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몽골 법률도 만들고. 징기스칸은 이 내치를 다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네네. 초기엔. 그쵸. 그러면 좀 제가 생각했던 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몽골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네네네. 수렵, 사냥, 사냥. 그냥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래서는 사실 제국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징기스칸은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상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교역로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교역로를 만들려고 국제관계 뭐 이제 이웃 국가랑 막 사신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상황이 이랬어요.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유럽에서부터 중국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고려까지 이렇게 오는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최종 소비자는 송나라였어요, 항상. 근데 이 송나라가 지금 위에서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화북 지역을 뺏긴 상태였고 그래서 송나라는 쇄국 정책을 펼쳐가지고 주변국 그 실크로드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안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지금 그 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니 실크로드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파산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무역을 하려고 해도 주변 국가에서 뭐 몽골 이상한 애들이랑 뭐 무역을 해 라고 얘네랑 왜 해? 야만한 애들이다 이렇게 여겼고 그리고 걔네들이랑 무역을 하기에도 당장에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 강국들이 이 신생에 불과했던 이 몽골을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칭기스칸은 실크로드 특수를 누리고 싶었는데 못 누리니까 살짝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인류의 역사상 늘 반복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쇄국 정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폐쇄적이게 나오다 보면 전쟁을 하는. 이게 항상 방법이었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면 그 전쟁 특수로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죠. 이거 반복이잖아요. 그 특수를 통해서 굉장히 득을 봤던 나라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일본이죠. 자, 그럼 경제적인 문제로 주변국하고 마찰이 있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게? 일단 동북아시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일단 기존의 강대국인 송나라, 네, 이건 한족의 나라죠. 그리고 고려가 있습니다. 고려. 그리고 그 위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어요. 네, 금나라가 신강국으로 화북 지역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쪽 있고 티베트 쪽 있고 서하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칭기스칸은 우선 서역 쪽에서 오는 실크로드 교역로를 만들기 위해서 서하와 싸우게 됩니다. 서하 원정에 나서고 1205년부터 1209년까지 3차에 걸쳐서 나중엔 6차까지 때리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박살내고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하인들이 사실 오랜 역사 동안 있었는데 이 이후로 다 죽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는다고요? 네. 올킬? 보통 아무리 전쟁을 해도 그 나라 사람들 다 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서하인들은 진짜 다 죽었어. 그냥 다 죽인 거야? 네. 무시무시하네. 그래서 다 죽어서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서하인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진짜 극히 드문. 그래요? 네. 그리고 금나라랑도 이제 싸우게 돼요. 1211년부터 원정을 단행을 하는데 금나라는 중원의 강국이었죠. 왜냐면 화북 지역 아주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로는 가장 강력한 중원의 강자 아니었습니까? 그쵸, 가장 강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 근본이 유목민족이에요. 말도 살 줄 알고 그 다음에 성들도 있고 이랬었던 강력한 국가였는데 금나라가
무려 40만의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오. 칭기스칸을 막았습니다. 이 40만을 동원한다는 거는 40만. 말도 안 되는. 우리 구독자가 지금 18만 8천 정도 되는데 우리는 언제 40만이 될까? 우리가 중원을 먹어야 되나? 칭기스칸은 단 2번의 전투로 금나라의 야전군의 절반을 박살내버렸어요. 야, 그 비결이 뭐냐? 하나의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자면 아, 네네. 금나라군이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성 안에서? 성 안에서 네. 성 안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포위를 해요, 몽골군이.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몽골군이 공성 전투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성전하고 좀 멀죠? 네. 왜냐면 유목민족이고 초원에서 네네. 뛰어다니던 애들이니까 말싸움을 잘했던 거지. 네. 말싸움. 주병전. 욕도 잘했을 것 같은데. 야이치! 이 당시에 칭기스칸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서신을 보내요. 야, 너네가 제비랑 고양이 1000마리를 보내면 후퇴하겠다, 철군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제비랑 고양이야? 금나라에서 안에서 몽골군에서 잡은 포로 한 명을 네. 신문을 합니다. 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몽골군에서 일부러 집어넣은 스파이 같은 포로였어요. 우리 몽골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래, 구라를 쳤고, 네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죽게 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제비랑 고양이를 다 잡아가지고 네. 보내줍니다. 진짜로 보내줘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난 실책이었어요. 왜? 칭기스칸은 고양이랑 제비의 꼬리에 네. 기름을 묻힌 종이들을 달고 불을 네. 붙인 다음에 네. 풀어줘요. 그럼 이거 회귀 본능으로 다시 집에 돌아간다? 그쵸? 얘네들은 집에 돌아가는 본능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달고 성 아래로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이야. 그러고 징기스칸의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네네. 쓸어버리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금나라는 네. 칭기스칸에게 화친을 요구해요. 미안하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애초에 목적은 뭐였어요? 네. 경제였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먹고 살자. 화친을 받아들이죠. 아. 이 사건이 이제 초원의 강자와 중원의 강자가 맞붙은 네,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게 징기스칸이 이겨버린 거죠. 근데 이게 몽골 제국이 왜 그렇게 강력했던 걸까요? 첫 번째는 몽골군의 편제예요. 편제. 아르밧이라고 해요. 아르밧? 10명의 군인 집단인데 얘네들은 전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네, 특히나. 예를 들면 10명이 싸우다 한 명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네. 그럼 9명이 그 사람을 반드시 구해내야 돼요. 미해병인가요? 약간 못 구하면 9명 전부 다 참수.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미친 듯이 싸우고 절대로 이제 동료를 버리지 않는 그런 전우회가 어마어마했던. 네네. 그리고 이제 100명이 모인 게 자굿, 자굿, 1000명이 모인 게 민갓, 그 다음에 10,000명이 모인 게 투맨이라고 해요. 투맨.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천호제, 만호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야, 굉장히 탄탄하게 엑기스만 쫙 눌러댄 네, 그렇죠. 그런 편제 구조네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소수들의 이제 기동전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편제였죠. 1250년 칭기스칸 사후에는 거의 100만 명까지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요? 군사들이 불어났다고 해요. 바토르라는 특수부대들이 있었어요. 특수부대. 이들은 최전방에서 돌격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뭐 일상 막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잘못을 했거나 항명을 했거나 뭐 청소를 똑바로 안 했다거나 그렇게 죄를 지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배치되는 건데 네네. 여기서 최전방 돌격 임무를 4회 정도의 전투에 참여를 해서 살아남아야 원래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자기 원래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했죠. 또한 10,000명 단위가 된 칸의 직속 호위 부대가 있었어요. 또 호위 부대가 있어요? 네, 캐시크라는. 농경민족을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을 또 따로 부대에 편해서 보병 부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징기스칸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했어요. 인센티브? 당대 인센티브? 뭐 말이나 뭐 소 주는 겁니까? 몽골에서는 네. 칸이 있었고 밑에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부하들이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획득하잖아. 전쟁에서? 전리품의 일부를 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자기 부하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대 사령관들이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칭기스칸은 어떻게 하냐? 네. 모든 전리품은 내 거다. 징기스칸이? 네. 그렇지, 원래 왕의 거지. 내 거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 모아가지고 네. 인센티브로 떼어줘요. 모든 병사들에게. 말단까지. 다 떼어줘요. 네. 그러니까 말단 병사들도 자기가 열심히만 싸우고 잘 싸우면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징기스칸이 덜 받았던 때도 있었어요. 부하들한테 더 많이 주고. 그러면 싸우면 나죠. 획기적이네요. 열심히 싸우면 나죠. 우리 현대시대의 기업들은 못하지만 징기스칸은 했다. 했다. 저도 그래야겠네요. 그래야죠. 예. 김상우님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제가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떤 또 강력함이 있었습니까?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 많이 하는 무기. 그렇죠. 네, 몽골 제국은 일단 개인이 각궁 2-3개
소지하고 다녔고요. 각궁. 네, 각궁 소재. 네. 그리고 20개의 화살을 채운 화살통을 3개를 갖고 다니고요. 네. 그 다음에 도끼, 밧줄, 그리고 투구 흉갑을 착용하고 이거는 기본 무장. 기본. 네. 그리고 좀 더 내가 재산이 좀 있고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무장들을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들은 장인들이 화살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강점은 몽골 개인마다 화살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살 다 떨어지면 어디 가가지고 이제 나무 깎아가지고 화살 만들 줄 알았어요. 네네네. 또한 전쟁을 계속 지속하면서 정복자들의 무기들, 특히나 공성 무기들을 가져왔어요. 아, 그걸 가져서 이제 우리들도 공성을 할 수 있다. 네, 공성 전술이 약간 좀 딸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네네. 금나라 기술자들을 잡아와가지고 걔네들로 하여금 공성 무기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몽골군은 기마민족이고 유목민족인데 네. 공성도 잘할 수 있게 된 완전체가 돼버린 거죠. 어. 그러니까 타민족군이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국가였던 거죠. 마치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독일의 그 무기 만드는 박사들과 네, 그 예. 폰 브라운 박사와 예, 대거 끌어왔죠. 네, 그래서 ICBM을 그건 뭐 네네. 소련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또 뭐가 강력했던 겁니까? 몽골 하면 떠오르는 것 말. 몽골 병사는 최대 2마리에서 7마리의 말을 소지하고 한 명이 있고, 한 명이 번갈아 타면서 다녔어요. 그지 말이 지치니까. 네, 그럼 말이 안 지치게 되잖아요. 항상 최고 상태의 말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 말 훈련법도 대단했는데요. 그렇죠. 보통 기마병이 기습을 한다 하면은 말의 다리를 끈으로 묶은 다음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쓰러질 거 아니에요. 말에 발을 묶었으니까. 네네. 숲 속에 이렇게 숨었다가 저기 지나간다. 그럼 말의 발에 있는 끈을 풀고 재갈 푼 다음에 얘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 타가지고 가가지고 때려야 됐어요. 네. 굉장히 번거롭죠. 네네. 근데 몽골 애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냐? 애초에 밤에 시끄러운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말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할 수 있는 말들만 모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칠 수 있는 훈련을 해요. 얘네들은 그냥 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말 안 지면 돼. 그리고 말이 밤에 소리를 안 질러. 그러니까 지나간다? 바로 말 타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달리고. 그러니까 30cm 정도의 숲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마병이. 보병이 기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네네. 알기로는 수민 네. PD님이 네. 몽골과 인연이 있으신 그렇습니다. KBS 쪽 다큐멘터리 하고 있었는데 배우 한정수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한정수 씨랑 제가 몽골을 가서 네. 그거 말고도 과학 다큐 뭐 이런 것도 했어가지고 그래서 몽골 가고 그리고 독일 갔다 오고 프랑스 가고 제가 막 이런 말을 취재했었어요. 몽골의 말이 푸셰발스키라고. 이렇게 세 보인다. 네네. 얘네들이 기동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력 세계 최고예요. 아 진짜요? 네네네. 2차 대전 당시 현대식 군대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통상 20km였는데 몽골군은 하루에 200km를 하루 만에 충분히 갑니다. 그게 가능한 거군요. 예, 충분히 갑니다. 파발마 네네네. 그런 애들은 네. 352km를 갔다. 그리고 유럽 친구들하고 싸울 때 이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동력이 있었던 거예요. 몽골 말들은 작지만 회전 턴이 빨라요. 유럽 말들은 맞습니다. 너무 크고 무겁고 크고 둔하죠 좀. 중장 기병이 있었죠. 힘들고 무겁고 그래서 몽골 애들의 전략이 일부러 속도 맞춰주면서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확 턴해가지고 그리고 턴에서 확. 턴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게 네네. 함대들의 전투에서도 맞습니다. 턴을 빨리 해상 해서 전투에서. 그 탱크들끼리의 그 전차전에서도 야. 빨리 돌아가지고 쏴야 되잖아요. 예, 셔먼하고 타이거 계속 돌면서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턴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당시에 말도 몽골 말도 이런 게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유럽 애들도 그냥 이길 수 있었던. 맞습니다. 네. 몽골에서는 특히나 암말을 많이 사용을 했대요. 암말. 왜냐면 젖을 짜서 비상식량으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말이랑 안장 사이에 고기를 넣어놔요. 그래서 고기가 막 지지겨지면서 익을 거 아니에요. 뛸 때마다. 육포가 되는 겁니까? 패티의 기원이 돼요. 패티? 네. 우리 군대에서 먹던 그 패티? 네, 햄버거 패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게 지들겨지니까 그리고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익으니까 패티의 기원이 되는 게 이거예요. 말 훈련법도 굉장히 특별했고 네, 기마 부대의 이 강함 네, 그렇죠. 그리고 말의 원조 네, 이 푸셰발스키의 기동력 네. 파발마가 일단 하루에 300km 가니까 작전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네. 그런 군대였던 거죠. 그럼 이렇게 훈련이 너무나 잘 된 특수 부대들 그리고 각자 개인이 소유한 이런 무기들 네. 이거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칭기스칸은 네. 전쟁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정복에.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바다가 누구냐? 일단 아주 첫 반다는 서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는 네. 중동 쪽에 시선을 돌립니다. 실크로드의 무역은 역시 중동 쪽이랑 해야 되니까. 중동에 새로운 강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자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해. 이게 호라즘 제국이라는 데요. 칭기스칸은 교역을 하자고 합니다. 야, 우리랑 장사하자.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호라즘 제국이 네. 칭기스칸이 보낸 사절단을 물건을 다 빼앗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무시한 거지. 아, 그래서 와. 근데 칭기스칸은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난 니들이랑 교역하고 싶을 뿐이고 너희들이 용서를 구하고 하면은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고 장사하자라고 하는 사신을 또 보내요. 또 보내. 두 번째 보내. 내가 한번 봐줄게. 네네. 내가 그거 봐줄 테니까 너네 사과하면 내가 봐줄게. 친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아. 근데 또 호라즘이 그 전령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는. 사신들 수염을 다 깎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수모예요. 이건 그건 수모죠. 우리 저기 양반들 저기 상투 잘라버린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상투 자른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모욕인 거죠. 그러자 칭기스칸이 경노하죠. 20만의 병력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직접 20만. 네, 직접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럼 호라즘도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걔는 그럼 20만이 아니고 뭐 수십만을 더 동원할 수 있는 걔네는 거 아닙니까? 40만을 동원하죠. 진짜 국력 차이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호라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자신이 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뭐 수염 자르고 네. 사신 죽이고 네. 했겠지. 몽골 제국의 파괴력은 파괴력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고 그 파괴력을 본 지방 주민들이 네. 몽골에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어. 왜냐면 그 당시에 호라즘이 지방 주민들을 정복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어요. 아, 신생이었으니까. 네. 호라즘 제국은 거의 다 수비를 약간 분산해서 했어요. 한데 모아서 회전한 게 아니라. 징기스칸의 보통 전략은 집중 공격, 네. 집중 공격인데. 네. 호라즘의 군주는 네. 왕. 술탄이죠. 술탄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야, 그래서 술탄이구나. 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칭기스칸은 도망간 호라즘 제국의 왕을 네네. 술탄. 쫓아가라, 잡아 죽여라 하고 수부타이와 제베를 보내놓고 오른팔과 왼팔을 보낸 거네요. 네. 수부타이와 제베가 술탄 추격전을 벌입니다. 술탄 추격전. 네. 근데 이 하필이면 이 술탄이 네. 역사에 남을 도망을 가요. 아니, 도망도 역사에 남습니까? 좀 적당히 도망갔으면은 이렇게까지 몽골 제국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네네. 얘네들이 하필이면은 러시아까지 도망갑니다. 수부타이와 제베는 2만 명을 이끌고 술탄을 쫓아갔어요. 호라즘 술탄을. 네. 근데 이 호라즘 술탄이 작은 섬에서 폐렴으로 죽어버립니다. 네? 벌써 죽었어요? 네, 못 잡고 죽어요. 하도 도망만 다니다가 건강이 나빠진 거죠. 수부타이와 제베가 칭기스칸한테 물어봐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술탄이 죽었다. 어떻게 하냐라고 서신을 보내요. 네. 답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기다리기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조지아 왕국을 밀어버립니다. 재미로.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 있던 일대 국가들이 네. 수부타이와 제베에게 재물을 바칩니다. 우리는 공격하지 마라. 미안하다. 근데 여기서 눈치 못 챙긴 여러 국가들이 멸망해버리죠. 수부타이와 제베는 말들을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목초지를 찾아서 또 올라가요. 북쪽으로. 근데 그래서 카스피의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에는 킵차크족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킵차크족을 두들겨 패면서 밥을 먹이는데 칭기스칸의 명령서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아, 드디어 왔습니까? 왔어요. 술탄이 죽었어? 그러면은 너 전리품 가지고 돌아와. 돌아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얌전히 네. 몽골 토원으로 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했는데 카프카스인들이 카프카스는 또 뭐야? 하도 많은 애들을 때려버리니까 이거 다 정리가 안 돼. 근데 그냥 그 일대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 다 작살을 유럽의 민족들 말하는 유럽과 겁니까? 중동, 예, 동유럽 쪽. 예. 카스파스인들이 킵차크인들과 연합해가지고 갑자기 덤벼요. 얘네들은 얌전히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애들이 막 오는 거야. 뭐야 이게? 몽골군은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가볍게 눌러버렸죠. 그런데 또 갑자기 러시아군이 이번에는 쳐들어옵니다. 왜 자꾸 그래? 가만히 가게 냅두지. 가게 냅두면 괜찮은데 러시아군은 무려 8만 명. 걔는 인구도 너무 많잖아, 근데. 기습 선빵. 근데 수부타이와 제베는 이때도 간단하게 따돌리고 다시 턴해가지고 턴해서 러시아 애들을 다 박살냈는데 이때 러시아군의 3분의 2가 날아가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짓니가 버렸구나. 네, 아직이에요. 더 짓니가. 그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네, 러시아에게 지옥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가서 러시아에 있는 포로로 잡힌 애들을 싹 다 죽이고 러시아에 있는 귀족들은
피를 보지 않는 처형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모포에 말아가지고 말로 밟아 죽이는. 말로. 네. 귀족들이라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나서야 네. 귀환을 해서 징기스칸에게 합류를 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왕께 네. 돌아왔습니까? 얘네는 애초에 술탄 죽은 다음에 그냥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원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냥 얘는 술탄만 죽으면 끝이었는데 그래서 크림만도 들어가고 아. 러시아 공국들 다 진여겨 버리고 그리고 네. 칭기스칸은 호라즘 제국을 원정했을 때 사실 서하나 다른 국가에서는 몽골 제국이 호라즘한테 질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서하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징기스칸은 이 자식들 봐라 하고 호라즘 전국 그 원정 끝나고 네. 수부타이와 제베만 보내놓고 자기는 서하 원정을 또 가요. 그래서 서하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 네네. 서하에는 다 죽었는데 그런 거였구나. 근데 이때 악마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징기스칸이. 네. 그래서 60세의 고령의 나이였는데 이때 돌아가는 길에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돼요. 아. 네, 사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칭기스칸의 어마어마한 그 파란만장한 네. 일생이 끝나게 되는데요. 삼남인 오고타이 칸에게 네. 왕권을 물려주고 내가 다음에 또 태어난다면 네. 평범한 게르, 그 당시 몽골 막사거든요. 게르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고 싶다 하고 이제 갔다고 해요. 그러면 사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죠? 그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아, 본격적인 시작. 예. 그거는 칭기스칸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 아들 오고타이 칸과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네. 아까 수부타이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제베는 돌아오는 와중에 그 병 걸려서 죽었어요. 아, 제베도요? 네. 근데 수부타이는 돌아왔어요. 근데 수부타이는 유럽으로 가는 길, 유럽에 있는 여러 공국들이 어떻고 거기 문화가 어떻고 거기 어떤 군사 시스템이 어떻고를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된 거지. 유럽 정벌의 전문가가 돼서 징기스칸 다음 세대에 네. 다시 한번 출병합니다. 먹자. 이거는 정복욕이죠. 네. 오고타이는 정복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복욕이잖아. 네. 이번에는 너는 진짜 다 죽었다. 작정하고 간 거예요. 작정을 했네. 그래서 수부타이는 네. 유럽 지역까지 완전 동유럽 지역을 완전 박살냈고 무려 오스트리아 빈까지 가요. 야, 모차르트의 고향. 네. 예. 유럽에서 날고긴다고 하는 뭐 기사단들이 다 왔거든요. 기사단. 기사단들. 아, 얘네 안 돼. 기사단들 싹 죽어요. 싹 죽어야죠. 오스트리아를 넘어서 네. 서유럽까지. 아.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뭐 이런 데까지 다 밀고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네네네. 네, 교황 박살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네. 빈 앞에서 오고타이가 죽어요. 아, 왜 죽어 또? 그래도 돌연사를 해버려요. 그런데 몽골의 전통 풍습상 뭐냐면 네. 칸이 죽잖아요. 그럼 전국 각지에 몰려간 이 그 어느 급이 있는 장수들은 다 돌아와야 돼. 그래서 쿠릴타이라는 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칸을 추대해야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아, 그럼 전쟁 중에 다시 돌아온 겁니까? 네. 그래서 수부타이 거기까지 갔다가 오고타이가 죽었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아, 이 몽골 징기스칸의 어떤 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가 이렇게 또 전물게 된 겁니까? 칭기스칸이 대단한 거는 그 앞선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후대에 있는 이제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칭기스칸이 더 대단한 정복왕이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일단 먹은 영토가 달랐고 아, 크기가 다르지. 네, 크게 달랐고 네. 나폴레옹이랑 알렉산더는 죽자마자 제국이 쪼개지거든요. 근데 칭기스칸의 제국은 100년 이상을 유지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또 K님께서 징기스칸보다는 이 몽골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서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이었나 좀 네.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징기스칸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원조비사라는 책에서 나오는데요. 원나라에. 근데 여기서는 몽골 통일 전쟁을 90%를 다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오늘은 그 10%를 다뤘잖아요. 네네네. 90%는 안 다뤘는데 사실 징기스칸의 이야기는 그 90%에 많이 담겨 있죠. 명문 중에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네. 야만적인 방식으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독살당했어요. 아, 독살당했어요? 네. 추격자들에게 쫓기면서 야인으로 살기도 했고 야, 그 몽골 초원에서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까지 했어요. 칭기스칸은. 산전수전 그냥 공중전까지 아주 그냥. 그 아내가 납치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납치돼서 강간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장남인 주치는 남해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 당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 대우를 철저히 해줬어요. 그 주치 되게 잘 싸웠고. 자무카라는 그 일생일 때 라이벌이랑 싸웠을 때 네. 그때 졌는데 두 번 싸웠는데 첫 번째는 졌거든요. 네. 그때 자기 일가 친척들은 다 배신 때렸고 자기가 능력주의로 뽑았던 애들만 자기를 계속 끝까지 섬겨줬던. 이 사람은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인물인 거죠. 근데 유목민이라는 특성상 문자를 남기고 나의 기록을 남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징기스칸에 지배당했던 네.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징기스칸은 나쁜 놈이다라고 많이 썼어요.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쪽이나 네.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걸 다 이렇게 남겼던 거지. 네. 그래서 유럽 애들은 저 악마가 온다. 중동 애들은 사탄이 오네. 징기스칸은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남겼구나.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됐는데 사실 이 사람은 정복 군주였지만 실제로는 계급 폐지, 종교의 자유 보장, 인종차별 금지, 그리고 약탈혼 금지, 고문 금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와, 완전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네요. 네, 그렇죠. 적의 입장에서는 야, 다 밀어놓고 평등을 주장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다 죽여놓고 죽일 때는 또 엄청난 스케일로 죽였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이 좀 심했던 거죠. 어떤 강력한 지휘관이자 뛰어난 경영자다. 지도자의 자질이 나누고 베푸는 것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또 능력 위주의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었던 사람. 대한민국도 그런 분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사한 일반 병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과부와 고아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도 일반 병사가 똑같은 몫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 국가를 위해서 죽은 애들, 그 사람들의 부인들,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반드시 예우했어요. 항상 공명정대한 사람이다. 페르시아에 있는 역사서에서도 징기스칸 그 자식 재수 없긴 한데 공명정대한 면이 있긴 해. 기록에? 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였어요. 과정이 공정한 것과 결과가 공정한 것이 있거든요. 결과가 공정한 것은 공산주의예요. 이건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예. 네, 결과가 공정한 건 그래요. 근데 과정이 공정한 것은 이거는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번에는 또 무시무시한 또 아이템이에요. 예,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전략 전술과 경영에 훌륭했었던 분인데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전략 전술보다도 국가 경영은 진짜 완전 말아먹은 분이고 그러나 1대1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다이다이 능력의 최강자셨던 사자왕? 리처드죠. 네, 다음 주는 바로 사자왕 리처드로 그 엄청난 에이다이의 왕. 네, 라이온 하트. 자,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인문터리 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